자,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요, 바로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높아진 경기 안에서도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바로 수익형 부동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저금리의 장기화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놔도 사실은 돈이 이자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저금리 장기화로 인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은 상당히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노령 인구의 증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노령 인구가 증가되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기대감을 좀 더 느껴볼 수가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노후 기간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의 자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그리고 소형 아파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1, 2인 가구의 증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 부동산 임대 수요가 계속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되는지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찾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자, 오피스텔과 그리고 또 방송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리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형 공장을 했었던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상가라든가 소형 아파트, 그리고 분양 호텔, 이렇게 6가지를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자, 먼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대표적인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입니다. 자, 1, 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겠고요. 또 공간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급이 과잉 우려가 되면서 수익률이 다소 하락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업무용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보다는 취등록세라든가 또는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한 번 더 유의 있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월세 받기 위해서는 많은 상가를 찾고 계시는데요. 전형적으로 단지 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가 있겠고, 또 분양 상가라든가 또는 상가 주택, 그리고 테마 상가 등 여러 종류의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종류에 대해서도 본인의 어떤 투자 여력이라든가 또는 경험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권리금이라는 건 임차인들끼리 기존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서로 주고받는 윗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웃돈이 있게 되면은 임차인들끼리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성이 그만큼 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있는 상가들이 안전한 상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요, 상가를 투자하실 때는 전략적으로 이 임차인들, 즉 창업자의 눈높이에서 상가를 바라보신다라면 성공적인 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초보 투자자들, 상가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존적으로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상가를 조금 더 공략해 보시는 것이 안전성에서 한 단계 더 앞장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권보다는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자리를 한번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일단 다가구와 차이점은, 다가구는 건물 하나에 통으로 주인이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세대는 그 건물 안에서 호수별로 주인이, 소유자가 즉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또한 임차인의 눈높이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세입자의 눈높이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눈높이로 본다라면 이 세입자 1, 2인 가구의 어떤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어떤 눈높이를 정확히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예전보다 이제는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세주택을 투자하는 오피스텔과 다른 차이점은 바로 임대도 가능하시면서 또 주변의 개발 호재에 따라서 임대료라든가 또는 매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그렇기 때문에 거주나 임대 등 매수 목적을 분명히 좀 하시고요. 입지여건이나 개발 호재 등 이런 지역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요.
이제 소형 아파트인데요. 2008년도 이후로 소형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자체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황금성도 좋고요. 그리고 관리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형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를 껴서 일명 갭 투자라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소형 아파트를 잘 선택하셨을 때는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세 차익을 좀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역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전세랑 매매가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든가 또는 입지여건이나 개발 호재를 잘 살펴서 투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제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예전에 이제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얘기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임차인 자체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건 여러 개가 아니라 큰 면적의 사무실을 한꺼번에 임대를 주기 때문에 관리에 좀 더 편리성이 있고요. 또 더불어서 다른 상가에 비해서 저렴한 분양가가 또 이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좋다라는 점이고요. 대신에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많이 투자하지 못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좀 낮은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또 이 상품으로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양형 호텔이 되겠는데, 자,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분양형 호텔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뜨거웠었는데요. 자, 도심권이라든가 또는 제주도라든가 이런 관광지 위주로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 호텔이 인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형 같은 경우에는 위탁 관리 업체의 운영 능력과 그리고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이 증감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쉐어하우스 등이 이제 앞으로 이 분양의 호텔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으로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시면 항상 유의하실 점들이 있는데, 자, 과도한 확정 수익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디든지 과도한 확정 수익률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유혹은 좀 피하시고요. 수익률보다는 입지 여건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만 보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런 입지 여건이라든가 또는 이런 부동산의 가치를 좀 더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본인의 관점보다는 임차인의 관점, 즉 내 부동산을 사용할 만한 그런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셔야지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대출을 활용하시게 되면 분명히 지렛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대출을 받았을 때는 경기가 다소 하락했을 때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도한 대출은 좀 금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구의 얘기를 그냥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는요. 뉴스라든가 또는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 임종욱 소장님께서 수익형 부동산의 종류와 또 투자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소장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여신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실게요. 네, 임종욱 소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알토란 같은 소액 투자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공덕역 6번 출구에서 가까운 르네상스 타워 1806호에서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552-7440으로 주시면 되고요.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소장님, 매주 수요일에 여시는 무료 세미나라고 하시는데 어떤 주제로 강의를 여시나요? 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렇게 가격보다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방송상으로는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약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선착수 10명에 한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착순 10분이라고 합니다. 연락처 552-7440번으로 연락 주셔서 꼭 예약하시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부동산 인사이트 소장님께서 준비해 오신 매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매물 준비해 오셨나요? 예, 저희가 서울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3도심권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남이고요. 또 하나는 영등포 지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한양도성을 말씀드리는데 이 한양도성에는 종로라든가 광화문 그리고 중구 같은 이런 상업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요, 바로 이 한양 도성에 위치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를 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을 도보 7분에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2017년 7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자, 대지 면적은 7.3제곱미터, 그리고 분양 면적은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총 13층 건물로 되어 있고요. 108세대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2개 중에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8층 중에 8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자, 총 방 2개, 그리고 거실과 주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중구 황학동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업무와 상업적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직원들이라든가 또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어떤 업무와 상업적 인구로서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에 이 꼬마 아파트의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빌딩도 꼬마 빌딩, 그리고 아파트도 꼬마 아파트, 이런 것에 인기가 많다는데, 즉 임대도 받을 수 있고요. 또 내 자녀분들이나 내가 꼭 거주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와 거주를 가능한 이런 꼬마 아파트의 인기 로 인해서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중구 황학동은 바로 서울의 중심 지역입니다. 중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이 동묘 앞역과 그리고 신당역 사이 정도 됩니다. 자, 동묘역에서도 7분, 여기 신당역에서도 7분 위치해 있는데 바로 청계천이 흐르고 있고요. 왼쪽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든가 동대문 쇼핑몰들이 위치되어 있고, 우측은 또 상암,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이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 지역이고, 이 주변 자체가 전부 다 업무와 상업이 가능한 그런 상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입지 여건과 더불어서 바로 주변에 이런 쇼핑몰, 그리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런 것들이 바로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여러 가지 소재가 되는데요. 저녁 시간에 가보신다라면 여러 관광객들이 한국 사람보다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 있는데, 자, 왕십리 뉴타운이 이제 개발이 완료되면서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십리 뉴타운의 기반 시설이 상당히 좀 잘 갖춰짐으로써 이 주변의 편의성과 그리고 기반 시설로 인해서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역세권 그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역 부근에 하이라인을 개발함으로써 이 개발이 또 뉴욕에 들은 하이라인을 본받아서 또 주변의 어떤 그 주변 환경을 굉장히 좀 쾌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이 지역에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이 남아 있는데, 얼마 동안 이 정부와의 갈등을 좀 느끼다가 최근 들어서 서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어떤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주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꼬마 아파트의 인기로 인해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와 거주가 가능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꼬마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계속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공급의 대상이 사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서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모습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개발 호재로서 이 경찰청 본부도요, 제2의 강북의 코엑스 같은 부분으로 거듭날 거기 때문에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가 늘어난다면 외국 관광객과 더불어서 앞으로도 또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총 13층 건물이 되겠고요. 방 2개 거실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옵션 구조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매가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매매가는 2억 7천만 원이 되겠고요. 자, 전세로 활용하신다면 전세를 활용해서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2억 7천에서 전세 2억 5천을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실투자금 2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3천에 월 100만 원의 월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금 1억 6천만 원 정도를 활용하신다라고 하면 실투자 8천만 원의 월세 수익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순구 황학동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수요가 더욱더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중구 황학동의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물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LJ 부동산 연구소의 임종욱 소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저희 부동산 플러스는 전화나 문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플러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